공식적으로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키워드 오늘 원고도 써왔습니다만 네. 공식적으로는 네. 비공식적으로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에서 증권업 경력 한 16, 17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정경민 차장이고요. 네. 방송은 이런저런 방송 다 합치면 꽤 돼요. 저도 한 7, 8년 이상 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리따우신 이창진 아나운서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술투기를 보는 분들이 다 매일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이어서 덩어리 차장으로 네, 그렇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항상 최이마 앵커 자리에 네, 앉아 그렇죠. 계셔서 언젠간 제가 네. 그 이마 아줌마의 자리를 뺏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요거 꼭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아니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네. 과연 이 시장이 내년까지 좋을 거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시장 안 좋을 겁니다. 주식 이번까지만 하세요. 뭐 이런 의견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 당연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코로나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내년 1년 내내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고 하저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무조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신고가를 향한 그런 랠리는 이제 뭐 1분기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올라오고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0번 중에 한 98번은 기대가 더 높았던 적이 많죠. 네.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 오는 약간 불협화음은 쉬운 말로 하면은 현타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렇게 네. 본다면 2분기 중반 하순부터는 다소 좀 속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 모멘텀은 시장에서 계속 잔잔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접종에 들어갔을 때 네.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결과가 수치로 나오지 못한다면 네. 또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매우 높죠. 네. 그 시점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접종을 받았는데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다든가, 그렇죠? 네. 거기선 90%라고 했는데 접종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이 뭐 50%, 60%밖에 안 나온다든가, 뭐 사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또 이게 어떤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또 놓여 있잖아요. 백신을 한꺼번에 50억 분을 딱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시간차, 이런 데서 오는 시장의 실망감, 약간의 뉘앙스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은 저는 빠르면 12월 달에도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시점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1분기 하반, 2분기 뭐 요때 좀 나타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은 좀 지금의 기세를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상고하죠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1월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또 네. 들어서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또 바뀌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키워드 오늘 원고도 써왔습니다만 네. 탄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비공식적으로는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타부시되는 그런 부분 좀 있는데, 마리화나를 이제 의약품이 아니라 레저용으로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리화나에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행정부가 딱 그 소위 말해서 개시를 하는 그런 네. 시점이 온다 그러면 한번 그쪽에서 좀 치고받고 하는 좀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좀 있어 보여야 되는 말씀을 드리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탄소,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마리화나 쪽은 고수의 영역이죠. 국내증시에서 관련주들을 관련주 매매하려면. 몇몇 없기는 하는데 뭐 네. 그 종목들의 오성 첨단 소재 뭐 이런 뭐 거 그런 있죠. 것들도 있고 뭐 세미콘라이트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좀 희한한 좀 어폐가 있는 법인데 11개 주 정도는 뭐 소량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유럽은 뭐 몇몇 국가들은 뭐 카페에 가서도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재배 면적이 좀 넓어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재배할 수 있는 뭐 광원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약간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 보신 분들은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좋지만 네. 야 뭐 그래도 네 방송 듣는데 하나 뭐 없어?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비공식적으로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과 전후에서는 뭐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 그 비슷하게 네. 한번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치고받는 양상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네. 비공식적으로 제 뭐니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법은 희한해. 재배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소량 피우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거는 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폐가 있는 법이 주마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잘 매조지를 해서 정말 이렇게 뭐 중독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뭐 저도 안 뭐 해봤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신박한 키워드였어요. 신박하죠. 어디서 누가 나와서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아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탄소 그리고 그린 에너지가 네.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이미 뭐 이쪽 섹터가 바이든의 수혜 섹터다는 거는 다 아는 거고 네, 네. 관련주들이 뭐 1차 랠리를 펼쳤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종목들은 뭐 어떤 게 좀 보여요 그러면? 일단 큰 1차 상승은 우리나라의 뉴딜 때문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넷 옐런 예전 전 의장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앉힌 자체가 탄소 경제의 어떤 가속화, 본격화를 좀 선언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제닛 선생님이 약간 탄소 뭐 과학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뭐 조의도 깊고 예. 네.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그래서 생각이 둘이 들어요. 손뼉이 잘 맞을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후성이나 휴캠스 같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휴캠스 같은 종목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탄소랑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린 에너지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을 또 신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외의 이 매출 의존도가 높은 CS 윈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고 이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제 저도 한 대여섯 번 읽어봤는데 잘 와닿진 않아요. 저도 이제 문과충이 아니라 문과 출신이세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잘 와닿진 않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러시아 학자 우랄 산맥 어디서 뭐 무슨 성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 건물 외벽에 이제 쌀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이 역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방점을 찍을 종목은 이제 탄소에 관련돼서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 탄소를 많이 내뱉으면 너희들 거 안 쓸 거야 라고 제재를 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그렇게 아마 저는 우회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IT 기기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그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 중에 무슨 머티리얼로 끝나는 거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들을 잘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으로는 뭐 유니셈, GST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반도체 IT 기기 생산에 필요한 그런 가스들을 정화하는 이제 그런 장치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저는 좀 의외의 그런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미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거래 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우리나라 1차 상승이 나와서 지금 좀 기간 조정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월에 행정부가 출발을 해서 하나 두 개 정책이 나온다면 저는 2차 상승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거기 네. 관련된 관련된 종목은 휴캠스, 유니테스트, CS 윈드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생산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탄소, 공해 문제를 견제 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나라에서는 이 스크러버 장비의 수요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GST 같은 종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봤고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에는 종목 얘기인데 지금 뭐 대형주의 시대잖아요. 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다 신고가니까. 근데 지금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네. 사실 수 있겠어요, 차장님? 아, 손 안 나가죠. 잘 안 나갑니다. 손 안 나가죠. 네. 저도 이제 그쪽은 좀 파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대안이 될 만한 네. 이런 종목을 하나씩 좀 발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업종별로. 일단 반도체 쪽은 저는 소재 쪽을 보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뭐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속도를 내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쪽에 약간 좀 치우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비메모리는 아직까지는 좀 신앙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기대감과 이제 어떤 좋은 뉴스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단계이지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빵빵빵 쏟아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비메모리 우리가 말하는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이제 투자를 하고 수주를 받는 단계지 여기서 실적을 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실적을 내는 그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낸드 쪽에서도 3D 낸드 쪽에서도 지금 나노 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정말 집적도 놓고 이렇게 높이 쌓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시지 못했다라고 하고 지금 보유 물량이 많지도 않다라고 한 분들은 저는 그 관련된 공정 중에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로 좀 우회하는 전략을 제안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장비주들과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좀 뒷단에 있고 그리고 장비는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발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는 뭐 1년에 몇 번 딱 발주를 내고 나서는 또 한동안 또 이제 교체 주기가 올 때까지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재 쪽으로 보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 쫓아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은 역시 SK 머티리얼즈 또 나오네요. SK 머티리얼즈 나오고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뭐 TCK 같은 종목들, 솔브레인 같은 뭐 이런 정말 대표적인 코스닥에서도 상위 한 50위권 안에서 뭐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바로 아랫단에 있는 이제 그런 소재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뒤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좀 우선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걸 장비로 보기도 그렇고 소재로 보기도 좀 그런데 얘는 이제 리노핀인데요. 이제 옛날에 모르시겠지만 전파사 같은 데 가서 전구를 사러 갔을 때 이제 딱 아저씨한테 이거 전구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소켓에 한번 딱 끼워가지고 삑 소리가 나면은 정상 제품이어서 이제 건네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에 있어도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못하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소켓 그런 테스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노공업의 주요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들어가는 거죠. 3D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용도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쫓아가기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예요. 좀 조정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IT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추격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소재의 제일 앞선 단에 있는 소재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우회적인 공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종목 대안 찾기로 좀 1, 2편을 다 준비해볼까 하는데 2편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저희가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벌써 마무리했네. 뒤에 밑에 또 있어요. 2차 전지 더 하시겠어요? 다음에 하시죠. 아니 2편에 가서 마저 이어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